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나요, 성원 학생? 카메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산림과학도 혹은 생물학도, 생태학도에게 이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주 비싼 거 말고 적당한 수준의 비싸지 않은 카메라여도 충분한지 그 이야기를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관찰할 때 혹은 꼭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조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때 물론 요즘에 워낙 폰카가 좋아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를 써도 괜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든지 아마 성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지만은 그래도 이런 고리타부한 DSLR 카메라가 아직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그것도 가볍지는 않죠, 들고 다니면은. 네. 이게 접사링에 접사렌즈까지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좀 무게가 있고 번거롭고 또 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 이러한 카메라를 추천할까요? 퀄리티가 좋은 사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물 연구하는 사람, 특히 필드를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사진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표본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자료를, 나만의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원 학생은 또 최근에 나온 이제 플립 삼성의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폰카 매우 좋아지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 학생이 생각했을 때도 폰카로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좀 구닥다리 장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 찍은 거랑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나요? 네. 일단은 인물 사진이나 좀 풍경 사진이면 모르겠는데 특히 접사나 망원이 들어가는 영역에서는 핸드폰이 아직까지는 절대로 카메라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미지 센서의 크기도 있고요. 그리고 배율의 문제도 있겠죠. 잘 얘기해줬는데 첫 번째는 이 센서의 크기에서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센서의 차이를 기술로서 극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술이 넘을 수가 없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센서의 크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급으로 비유를 해줬지만은 지금 이거는 그랜저급, 그 다음에 성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건 소나타급이라고 하는 지금 이 폰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차급이죠. 네. 요즘에 나온 캐스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 디자인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고 자동차 달리는 거 100km 200km 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행 성능, 주행의 안정감, 성능 이런 데서 그런 경차랑 중형차, 대형차, 고급 차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카메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빛을 받아서 이미지로 혹은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인데 그 센서의 크기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준 게 렌즈의 배율 문제라고 얘기를 해줬나요? 네네. 네, 폰카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찍거나 아니면 셀카를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그런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런 화각이 넓은 것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걸로 어떤 대상이 집중해서 그것이 인물이 되었든지 곤충이 되었든지 꽃이 되었든지 나뭇잎이 되었든지 어떤 대상이 집중할 때는 이 28mm라고 하는 화각이 혹은 24mm라고 하는 광각의 영역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가까이서 찍으면 되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가까이 찍었을 때 화질 문제나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수목학 실습을 할 때 학생들 보면 그 잎이라든지 꽃 나오면 이거 폰카를 되게 가까이 가져가서 찍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찍을 수는 있죠. 그리고 요즘 워낙 폰카가 좋아져가지고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망원 영역에서 화각이 좁은 혹은 여기 얘기했던 90mm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화각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카메라의 화질과 비교했을 때는 좀 큰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개미 같은 작은 곤충을 주로 찍는데 개미가 보통 큰 거는 1cm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찍는 개미들이 2mm, 3mm 이런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아예
뭉개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 접사링이랑 접사렌즈로 뒤에 마운트한 DSLR 카메라 찍으면은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꽃 같은 경우에도 꽃을 좋아한다 싶을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뭐 망원 수준에서라면 웬만한 건 다 커버하지만은 더 자세하게 꽃에 있는 암수이라든지 수수이라든지 그 또 접사했을 때 볼 수 있는 꽃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 이런 폰카에 뭐 아답타를 달아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 웃었죠. 정말 웃음이 나오는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카메라를 사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막 어떻게 해야 핸드폰으로 개미를 찍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핸드폰 전용 접사 렌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막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메라를 사게 된 겁니다. 그죠. 뭐 비유를 하자면은 캐스퍼에 아무리 여러 가지 뭐 타이어를 좋은 걸 한다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편의 장치를 해봤자 그냥 SUV 뭐 산타페라든지 뭐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거 하나 구매하는 것과 뭐 정말 천지 차이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중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요. 네. 전 첫 번째로 이 뷰파인더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뷰파인더를 봤을 때 좀 대상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고 좀 생각하면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 이런 폰카를 찍는다면은 좀 되게 쉽게 찍다 보니까 네.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이제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좀 망원이었기 때를 가지고 있는 집중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심도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망원 렌즈를 꼈을 때 아웃포커싱 효과가 네.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을 하는 피사체, 그것이 인물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개미가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간에 그 대상에만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나머지 뒤에 배경들 같은 경우에는 흐릿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폰카로 찍으면은 나무를 찍었을 때는 뒤에 배경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좀 사진에 집중이 안 돼요. 맞습니다. 반면에 DSLR 카메라가 아직은 좀 더 그 대상에만 집중됐고 나머지 뒤에 배경들은 정말 배경 처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뭐 식물이라든지 나무, 뭐 곤충, 뭐 동물을 찍을 때 혹은 인물을 찍을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집중력, 그것이 이제 뷰파인더로 보는 집중력과 이 렌즈, 망원 렌즈로 생기는 그런 집중력, 아웃포커싱 때 생기는 집중력 때문에 저는 이런 DSLR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싼 거 가지고 있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게 된 다음에 나무, 꽃, 살림, 사진을 찍으면서도 보람을 느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을 때가 저의 아이라든지 저의 아내,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지, 친구를 찍었을 때 뭐 폰카로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퀄리티 좋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추억으로 남고 보물로 남다 보니까 이 카메라 사기에 잘했다는 생각이 잘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나요? 근데 저도 뭐 친구들 찍어주거나 할 때 뭐 그런 확실히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사진도 잘 나오고 그 카메라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카메라 특유의 감성이라고 하는 갬성의 영역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쉬움을 느끼는 게 이 카메라를 좀 더 젊었을 때 꺾어지기 전에 제가 이 카메라 30대에 샀거든요. 네. 그 전에 20대 청춘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찍었으면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청춘의 모습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젊을 때 지금 한창 청춘의 추억들을 만들 때 이런 카메라로 기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 또한 요즘에는 동영상 촬영까지 같이 되다 보니까 좀 카메라로도 찍고 아니면 영상 기록으로도 남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괜찮은 카메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생들 어차피 지금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알바를 해서 좀 돈을 땡겨올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서 땡겨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카메라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최신의 비싼 장비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 거를 살 필요는 없고 중고로 누군가가 창고에서 장롱에서 잠자고 있다가 방출하는 것들을 값싸게 싸면은 정말 예산만 따지면은 뭐 30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괜찮은 장비를 뭐 바디 15만원에 렌즈 2개에 한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30만원도 충분히 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공부를 할 때도 좋은 자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고로 옛날 기종 사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빌미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은교수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값비싼 최신 장비를 사라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원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중고 카메라부터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들 적은 비용으로도 가성비 좋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든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들을 카메라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카메라를 가져보기를 권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제 컨텐츠를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출연해준 성원 학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배가 고프네요. 저도 배가 고파. 점심 안 먹었어요? 공복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요? 아, 밥이라도 먹이고 시작할걸. 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점심을 좀 일찍 먹었더니, 그리고 계속 점심 먹은 이후로 계속 달려왔더니 힘드네요. 혹시 바카스 하나 틀을까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촬영을 하죠. 네, 성훈 학생도 보니까 챙기고